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가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섰다가 정말 쇼킹한 장면을 목격하는 겁니다. 대체 뭘 봤던 건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개복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예? 네, 지난달 2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 같은 걸로 낙서가 크게 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개복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써 있었던 건데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집에 나섰다가 저걸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뜻도 알 수 없는 글씨를 써놓고 갔던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이자연 기자 단독 보도인데요. 이게 개복이라는 게 요즘 뭐 워낙 저도 따라갈 수 없는 신조어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막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뜻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개를 좀 잘 봐라, 너네 집에 반려견 좀 잘 돌봐라 아하. 이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있어서 이제 그럴까라고 이제 주인한테 물어봤는데 그 주인은 강아지를 키운 적도 없고 키우지도 않고 있고 그런 민원도 없고 근처에도 개를 키우는 지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뭐 갈등을 빚거나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웃들하고 어떤 뭐 층간 소음이랄지 이런저런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의문이 커지는 건데 CCTV 보면 되잖아요. 사실 CCTV 전에 저는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희 집 앞에 문에 저렇게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으면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고 당연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어디서 이런 일을 했을까? 정말 하루 웬종일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도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으니까 CCTV를 딱 돌려받는 거죠. CCTV 돌려보니까 지하에서 사람 탁탁탁탁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 탁 타는 거예요. 지금 탑니다. 나오는 모습. 예. 근데 손에 지금 뭔가 스프레이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피해자 집 앞으로까지 오는 것까지 문 열리죠? 확인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스프레이로 추정되는 아까 이상한 글씨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행동이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으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탁탁탁 내려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뭐 저 용의자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얼굴을 가린 것까지는 뭐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면은 지금 CCTV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 사각지대에 딱 지금 화면 밑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은 뭔가 본인도 계산을 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게 굉장히 많은 게 뭔가 철저히 계획을 하고 지금 어떤 범행을 특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점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딱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의 사각지대에 씁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기가 갈 층수를 눌러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이 열리자마자 내려가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한 명 더 있죠, 저 안에. 예.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저분은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남성이 특별한 행동을 하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저 범행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어떤 특정한 호수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망설임 층수를 누르고 사각지대로 빠지고 내려서 낙서를 하고 뭔가를 하고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거나 또 이 피해자들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원한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승현님,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냥 아무 집이나 걸려라 이런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뭐 한 20몇 층까지 막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딜 가야 되나 약간의 좀 주저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층수를 바로 눌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스라치게 진짜 걱정되겠죠. 아이 둘이 키우는 그 피해자의 마음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로 불안한 연속이었을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 주셨다시피 지하 1층에서 타요. 그러니까 지하 1층에 딱 타가지고 자기가 가는 층수를 딱 누르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모습은 계단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계획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다시 한번 얼굴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각지대에서 탈 때 이렇게 보면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얼굴이 한번 찍힐 수 있으니 예. 혹시나 2번 얼굴 찍히는 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범행을 숨길 수 있는 방법에 유리한 점이 있을지 제가 지금 이 아파트의 구조라든가 청수를 잘 몰라서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요. 분명히 이런 범죄에서 계획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양형 판단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지금 조마조마하신 분은 당연히 피해자시죠. 저 집에 사시던 분. 자, 지금 당사자 얘기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써 있으면 무슨 악감정이 있었나 싶은데 개복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솔직히 아직도 안 되고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어른 듯이 서서 한참을 보고 있었거든요. 안전장치를 다 걸었는데도 조그만 소리에 정말 계속 놀래고 그 문이 걸려있나 진짜 10분에 20분에 한 번씩은 또 계속 가서 한 번 보고 아유, 소장님 진짜 어떻게 살아? 네,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걸리는 게 저 글씨입니다. 글씨가 너무 크고 큼지막하고 중앙에 써 있고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볼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신이 분열되어 있거나 파편화되어 있거나 이제 망상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언어를 해체해서 그거를 개조하고 새로운 자기만의 암호 혹은 언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 사람도 그런 망상 속에서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암호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서 망상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예를 들면 뭐 700 몇 호다. 그럼 딱 그냥 저 집에 가면 내가 만나야 되는 누가 있거나 내가 해결해야 되거나 처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건 현실에 없는 것이 자기 생각에서는 진짜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이 주인께 집주인이 우리 집에는 아이가 2살, 4살짜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나는 그래서 1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계속해서 현관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그럴 만큼 불안하시고 사실은 불안한 것이 다행이다. 맞다. 나를 보호해야 되는 시점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승 의원님. 네. 경찰에 뭐 요청해야죠. 해야죠. 그럼 경찰은 적이 처리해야죠.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경찰과 검찰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체포를 하거나 긴급 체포를 하거나 뭐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 절차에 따라야 되지만 피해자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경찰 안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 규칙에 보면 그 규칙 29조일 거예요. 29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신체와 그다음에 그 신변에 위해를 당할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6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호시설에 보낸다. 그다음에 출근과 퇴근할 때 반드시 옆에서 도와준다.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웨어러블 같은 걸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비상연락망을 할 수 있도록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정도의 위험, 저희들이 지금 세 명 다 분명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보호했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사 가셨어요? 네, 결국에 추가 범죄 피해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최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출근도 아이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에 따르면은 일단 무단 침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부분인데 이게 또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이 경찰은 그래서 그 범인을 추적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주변 순찰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백 변호사님, 네. 이런 일 생기면 꼭 피해자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야 끝이 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이 남성을 잡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할 수 있을까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거 침입 여부도 일단 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기 좀 어려울 것이고 문에다 저렇게 낙서를 한 것, 저게 무슨 죄일까요? 일단 유사한 사례에서 저런 사례를 손괴죄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재물손괴를 인정하는데 저 개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 빨간색 글씨로 쓴 것, 저게 과연 상대방의 공포심을 야기하는 그 협박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유, 저 협박이지 저거야. 아유. 근데 저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아.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범인 체포해도 이거 경범죄로 고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서도 지금 이 가족이 신변보호 요청 같은 것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는 예. 사실 아파트는 아파트 위요제라 그래서 우리가 출입문 안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문 앞에 생각해 보세요. 저 개복이라고 적어놨으면 저 문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저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페인트 칠을 하거나 갈아엎으면 분명히 저는 손괴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개복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무서워요. 아니 무섭죠. 저는 무서워요. 그러면 아니 경찰분들도 제발 피해자의 어떤 시각에서 좀 봐주세요. 저는 협박죄도 될 수 있을 듯하니까 이런 걸 갖고 경범죄를 처벌하면 저는 이런 범죄 그냥 장려하는 진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돼요. 제발 이런 부분 피해자의 시선에서 좀 제대로 좀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